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말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만 먹으면 살이 찔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총체적 치유사역자 월프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히려 물을 자주 많이 마시면은 살이 빠집니다. 그리고 군살, 군더기살이 다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은 70%, 80%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한 무더운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이 잔 적 있죠. 그럼 아침에 자고 났을 때 몸이 어떤가요? 몸이 찌뿌둥하고 많이 힘들죠. 그 이유가 뭘까요? 드라이입니다. 말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안에 빨래를 빨아서 널어놓고 밖에 비가 와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을 때,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제습기가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사용해서 많이 말리기도 하고 집안에서 세탁기, 건조기를 통해서 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급하게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될 와이셔츠가 다 젖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풍기 바람으로 말렸죠. 말리다 보면 그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래도 셔츠가 뽀송뽀송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70% 80% 물을 가지고 있는데 선풍기 바람을 계속 쐬게 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다 말라버리죠. 최소한의 70, 80% 있어야 몸이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수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뻐걱뻐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왜요? 수분이 빠지면은 뇌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뇌가 힘들어합니다. 아주 아파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먹든지 뭔가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살이 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살 빠지고 싶습니까? 정말로 살 빠지고 싶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방법을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소양강 때문에 말라서 많은 사람들이 식수 문제로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왜 소양강 때문에 물이 마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위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가 오지 않고 유입되는 물이 없는데 물은 계속해서 방류하게 되면 소양강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몸이 살이 찝니까? 뭔가 유입되는 것이 있고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음식을 먹고 제대로 소변, 대변을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열량을 태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살이 찐다면은 모든 먹는 것을 다 올스톱하고 그리고 배설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배설이요? 이렇게 하면 되죠. 보통 사람이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전에 먹은 음식들이 있어서 하루 이틀 적어도 3일까지는 대변을 봅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요. 그때 보면은 체중이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 빠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관장을 하면 되죠. 관장을 하면은 몸에 설사류라서 완전히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럼 물론 거기에 전해질의 이상도 오겠지만 일단은 그것은 놔두고 음식이 유입되지 못하고 계속 빠지게 되면 체중이 빠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죠. 뭔가를 먹어야 되겠죠. 계속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100g의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도 1kg의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체중 조절하는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펜턴급이었었는데 전에 제가 그 급수를 마치기 위해서 체중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해서 앞서서 체중 개체할 때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막 밥을 먹었어요. 며칠 동안 굶고 며칠 동안 계속 운동만 하고 그 체중을 무려 5, 6kg 불과 2, 3일 만에 한 6kg, 7kg 감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땀복이고 매일 뛰는 거죠. 뛰고 최소한의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65kg인데 58kg에 맞추는 거죠. 무려 7kg를 3, 4일 만에 감량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먹어야 되잖아요. 일단 체중은 통과했으니까 통과하고 나서 바나나 우유 하나 한 150ml짜리 그거 하나 딱 먹으면은 체중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150g이 오버되는 게 아니라 무려 1kg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음식 조금씩 먹으면은 7, 8kg 빠졌던 그 체중이 불과 한두 끼 식사에 그게 다 채워버립니다. 그것을 소위
요요라고 합니다. 아무리 체중 조절하고 다이어트를 잘 했을지라도 다시 또 음식을 먹게 되면 금방 옛날 체중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단시간 내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단시간 내에 많이 체중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지요. 다이어트는 평상시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비만에 이른다든지 하면은 지금까지 내 식탁에서 가까이 내가 가장 멀리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음식을 아예 밥상에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먹지 못했던 멀리 했던 그 음식들을 최대한 가까이 당겨서 음식을 드세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그 먹은 음식이 내 몸의 결과입니다. 그럼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지금 먹은 음식을 어떻게 돼요? 반대로 먹어야 되죠. 좋아했던 것을 싫어하고 싫어했던 것을 좋아하게 되면 지금의 이 몸의 모양이 어떻게? S라인으로 바뀌는 거죠. D라인이 아니라, D라인은 임산부를 D라인이라고 하는데 D라인이 아니라 배가, 남산 말은 그 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먹지 말아야 할, 내 몸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고, 먹어야 할 시간에 먹지 않고 먹지 않아야 할 시간에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몸에 과부하가 생깁니다. 모든 장기가 다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이 비만인 사람 보면 이러고 다니죠. 또 근데 그 비만인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뷔페 와가지고 엄청 먹어요. 엄청. 그 사람은 배가 부른지 고픈지 배보면 표가 안 나요. 너무 다 똑같아서.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결국 비만하다면은 그 비만에 서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다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결국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가장 입에 당기는 것은 나의 몸을 부풀게 만듭니다. 아주 이렇게. 근데 입에 잘 맞지 않고 당기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다이어트로 가지고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원리입니다. 또 제가 지금 육신적인 바디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다이어트는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모든 것을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했던 음식을 가장 멀리 놓으시고, 또 지금까지 가장 멀리 했던 음식을 가장 가까이 놓고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 먹었던 그 음식들을 꼭 먹어야 할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줄이시고, 점심에는 활동량이 많은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를 드십시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간헐적 단식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심에는 가장 맛있게 드시고 아침, 저녁은 소식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1회, 2회, 3회, 4회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횡설수설한 그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건지시면은 어느새 여러분들의 몸이 S라인으로, 아니면은 이 멋진 몸짱이 된 것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횡설수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살을 빼고 싶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꼭 부탁해요.